내가 네 종목이야. 네, 오늘장 윤재 초이스 예측 가능하시죠?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양대 증시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동안 열심히 올려놓은 주가 흐름들이 오늘 하루 만에 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보면 좋을까?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오늘장 윤재 초이스 한번 뽑아봤습니다. 증권사에서 통신주의 신호를 받았나? KT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반등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드린 것처럼 오늘 KT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막판에 조금 더 올랐습니다. 42,7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LG유플러스도 1.54% 반등,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파란불을 홀로 켰었는데 막판에 0.36%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주면서 56,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치주의 대명사, 통신주의 주가 주목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종가와 52주 최고가, 52주 최저가, 2024년 상승률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우리가 잘 통신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통신 섹터 정말 잘 갔습니다.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는 SK텔레콤, KT까지 이번 연도 상승률만 두 자릿수대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024년 정말 많은 상승을 해줬고 오늘 52주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코스피와 통신 섹터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통신업이 우위로 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률이 나쁘게 저조하게 나왔었는데 2024년은 달랐다라는 점을 언급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신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과 5년 동안의 지금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최근에 KT의 주가 흐름이 정말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보통 통신주의 주가 주목 어떤 이유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보통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금리 인하기에는 우려감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배당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은행주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주의 기대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6%대 되기 때문에 시중 대출금리와 시중 예금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통신주에 대해서 과거 금리 하락 시기에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해왔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 그리고 혁신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낮은 대출 금리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에는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주파수 경매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장기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고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지금 이거는 두 번째 이슈에서 봤었던 지금 주파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화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KT 주가 흐름이 정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KTCS 같은 경우에는 5.21% 반등을 보여줬고요. KT는 신고가, KTIS까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KT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그룹에 대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보신다면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려왔던 내용이 KT의 최대 주주가 된 현대차와의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AI 고도화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짚어지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6.8%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노이즈가 한 가지가 꼈는데 AI 회사로 체질 개선을 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는데 노조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어제부터 주가 흐름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고 있는 종목은 KT가 아니라 SK텔레콤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의 주목 이유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통신 3사가 실적 시장
추정치를 부합할 예정이다. 이 세 가지의 통신사 모두 그런데요. SK텔레콤 역시 시장 추정치를 부합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이다 서비스를 통해서 AI 산업의 전방위적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에 육박하는 총 주주 환원율을 봤을 때 SK텔레콤 목표가 7만 원으로 상향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윤재초이스는 통신주 주목을 해봤습니다. 막판까지 플러스권 흐름을 강하게 보여준 통신주에 대해서 잠시 뒤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에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대 증시 흐름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막판에도 조금 코스닥이 더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 우선 제가 들고 온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반된 흐름을 보여준 통신주에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통신주의 주가 흐름은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어려웠던 시장 내에서 자금, 특히 메이저 자금들이 한 곳에 몰리면서 정말 오랜만에 통신주가 한 번 더 상승을 했는데 특히 또 중요한 점은 내내 좀 이렇게 힘들었던 KT가 지금 7, 8, 9월 상승 흐름 보이면서 했는데 네. 이제 오늘 4% 장대 항목 나오면서 올해 최고 신고점을 갱신하는 모습 보였고 지금 42,000원 라인 이전에 고점을 장중에 뚫은 다음에 거침없이 매물 나와도 다 이겨내고서 상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신주에 대한 새로운 또 전기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통신주 사실 우리가 지금 투자한다 하더라도 큰 폭의 수익률을 본다면 수익률 퍼센트로만 본다면 큰 폭의 그런 우리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아니지만 어떤 투자 자금이 좀 크신 분들 또 그리고 좀 약간 억 단위의 큰 자금이거나 또는 나는 그냥 좀 다양한 국제 영세도 필요 없고 좀 길게 뭐 1년 이상 좀 배당금도 좀 이렇게 취하고 하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한다면 저는 지금 이런 타이밍도 오히려 지금 이게 신고점을 갱신한 KT 같이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이런 시점 때 오히려 이때 한 번 더 주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통신주의 주가 흐름 앞으로도 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사실 지금 채팅창에 제가 통신주를 꼽은 걸 모르셨을 텐데 네. 고고식님께서 외국인 소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소진율이 KT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 SK텔레콤은 87%, LG유플러스는 71%로 이렇게 소진율이 많은데 네. 오늘 정말 주가가 강한 게 신기하다라고 네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거의 뭐 KT는 올 한 해 동안 내내 외국인들이 이거 제한되어 있는 소진율 막바지까지도 꾸준하게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오늘도 또 물량을 늘렸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또 기관 같은 경우는 KT는 9월 말부터 조금 팔았지만 그래도 올해 여름 때 2분기부터 본다면 내내 지금 아래 보시면 차트가 이제 위에는 차트고요. 아래는 파란색 선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그래프, 또 아래 빨간색은 기관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은 파란색은 내내 올 한 해에도 제한되어 있는 물량에도 계속적으로 소진율을 더 높이면서 물량을 담고 있고 기관도 물론 최근에는 좀 팔았었지만 오늘도 매수했고 전반적으로 4월 달부터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KT나 SKT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은 없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제한되어 있는 물량에 외국인들이 물량 사주는 부분, 특히 이제 기관이 특히 기관에서도 뭐 연기금이 좀 사줘야 이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의 소진율도 소진율이고 기관의 연기금 쪽에서의 큰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긴 하겠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사실 시장이 여전히 지금도 매크로가 좀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장이 눌리고 있지만 여전히 세부적으로 본다면 큰 자금들도 투자할 수 있는 섹터는 또 여러 가지도 많이 있거든요. 좀 소위 말하는 좀 섹시한 매력 있는 섹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큰 자금들이 왜 통신주를 살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지난달에 나왔던 밸류업 우리 100가지 종목들 했는데 조금 더 보완된 내용이 조만간 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밸류업 매력도 있는데 현재 오늘 신고점 갱신했던 KT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전망되는 PBR이 현재 0.58배 수준이고요. SKT 같은 경우는 0.99배거든요. 본다면 물론 세부적인 사업 또 비즈니스는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PBR만 단순하게 본다면 밸류업 관련한 취지에서 KT가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는 매력은 많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금리를 인하합니다. 했는데 아마 이런 사이클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최소한 1년 반 이상은 이어질 수 있는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인데 이기 때문에 더욱더 배당을 높게 해주는 그런 기업들은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지금 KT도 그렇고 SKT도 그렇고 배당금을 주는 수준을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을 최근에 좀 봤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 더 높아지는 부분이다.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중요한 전 부분 때문에 저는 밸류업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메이저 수급이 더 사고 있지 않나. 네. 이건 뭐냐면 이제는 과거 내내 통신 종목들이 가치주, 이렇게 소외된 기업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점점 더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오늘 KT가 지난주에 MS하고도 협력을 하면서 다양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AI 트렌드에서 최근 2년 동안에는 각 빅테크 기업들이 각자적으로 AI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기업 하나하나의 AI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고 투자도 이루어졌죠. 근데 제가 좀 AI 쪽을 쭉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올해 한 2분기부터 올해 한 6월 7월 달부터 이때에는 AI 트렌드를 주도하는 부분이 조금은 그 기업 주도에서 좀 움직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국가 주도. 영어로 본다면 우리가 소버린 AI라고 하는데 이런 트렌드가 특히나 올 2분기부터 조금씩 커지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통신 회사들은 다 기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어떤 허가가 있고 다양한 부분이 필요한데 한국이 국가 주도로 하는 AI 트렌드를 더욱더 투자하는 부분에서 KT, SKT가 한 발짝 같이 손잡고 하면서 힘을 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와 메이저 수급에서도 성장주에 대한 그런 가치를 조금씩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 변화하는 부분이라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밸류업도 그렇고 좋은데 이 종목 KT나 SKT 같은 경우 종목들을 단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큰 자금을 투자하고 싶고 또한 그 자금 또한 배당금 받아가면서 1년, 2년 이상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성향의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도 타이밍이 좋다. 드리는 말씀을 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당 성향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실 겁니다. 전통적인 가치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통신주인데 이제는 가치주로서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들고 가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간다라는 점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제 초이스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과 미래생명자원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한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위고비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장 초반까지만 해도 펩트론이라던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고 그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살짝 눌리면서 좀 거래를 마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수혜주인 인벤티지랩이 하나고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사료 섹터로 어제랑 오늘의 주가 흐름이 정말 상반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 초이스하셨을지 궁금한데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초이스는 제가 제 머리 위에 있는 제 인벤티지랩 말씀드리고요. 오늘 좀 비초이스 조금 물량에 대해서 컨트롤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미래생명자원을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을 오늘 비초이스를 하셨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고려산업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약간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니 오늘 하루 만에 어제 상승폭의 반 정도를 반납하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8.73%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 지금 보면 안 되는 이유와 함께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트레이딩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이 종목들은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테마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좀 차치하고요.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제 곡물 창고인 특히 이제 흑해 쪽에 오데사 쪽 이쪽을 한 번 더 또 공격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또 지금 9월 중순 9월 말부터 한 번 더 사료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뭐 최근 상승 나온 건 좋아요. 좋은데 저 항상 보면 올해 작년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서 한 번씩 사료 관련한 곡물 관련한 부분들 뭐 보리, 밀 관련한 부분들 내용 나올 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미래생명자원이든 뭐 한탑이든 고려산업이든 종목들이 상승을 하죠. 하지만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 이슈 한 가지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이어진 지 거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내내 본다면 결국 지정학적 이슈가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또 금세 또 차익 매물 때문에 또 내려오고 오히려 테마가 나온 이후에 이전 저점도 깨버리는 또 흔 나오고 보면 벌써 지금 보면 8월 달과 9월 초는 그렇지 않습니까? 4,000원 라인도 중반도 깨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상승 흐름도 너무 길게 보지는 말자. 네. 너무 이렇게 기대감에 찬 그런 모습만 가져간다면 우리가 좀 낭패 볼 수도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단기 대응을 측면을 말씀드리겠고 자 본다면 지금 차트 형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오늘 종가로는 음봉 나오면서 5,100원대 초반에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큰 장대 양봉 나왔는데 어제 5,700원대, 5,800원대 라인까지 올라갔다가 밀렸고 마감했어요. 먼저 보면 어제 흐름을 먼저 보면요. 현재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 선이 현재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올해 5월 달부터 형성되었던 고점 라인을 돌파했다가 밀렸고요. 제가 주봉 볼게요. 주봉으로도 선을 한번 그어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봉인데 자 2023년 그러니까 작년도 8월 달 그때부터 작년 10월 달에도 한번 올라왔지만 밀렸고 올해 1월 달도 밀렸고 5월 달도 밀렸고 결국 주가 지금 주봉 상태에서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항상 6,000원대, 5,500원대 이 정도 라인을 시원하게 못 뚫고서 밀리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내내 그 이상에 대해서는 큰 어떤 매물들이 압박을 놓으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다면 최근에 지금 1년 반 정도 쌓였던 이런 큰 장대의 그런 긴 기간의 매물을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얼마나 더 큰 좀 단기적인 리스크가 커져야지만 이 라인을 뚫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오후 장중에 나온 내용이지만 젤린스키가 물론 이게 또 언론 블러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내일 17일 날 이제 평화회의 관련해서 뭐 더 공격적인 뭐 내용 뭐 이렇게 내용 나오고 네. 있어요. 어쨌든 이게 내용도 봐야겠지만 어쨌든 점점 더 뉴스 봤을 때 점점 평화 모드로 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시장에서는 더 인정받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본다면 우리가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오늘 제가 매도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자 측면이고 주가가 더 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일봉으로 볼게요.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해서 지금 5,500원에서 5,750원 어떻게 보면 올해의 고점 라인 부분인데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와서 이 정도 온다 한다면 그때는 좀 물량들을 다 정리하자. 그래서 익절을 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겠고 만약에 주가가 내일부터 빠진다 한다면 이 부분으로도 중요한 라인이 있어요. 지금 어제 큰 상승의 장대 양봉이 종가로 보더라도 20%가 형성되었던 장대 양봉이었거든요. 이 양봉 흐름의 거의 중간까지 오늘 밀려서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장대 양봉에서 중간 부분을 더 이탈한 5,000원 라인까지도 이탈한다 한다면 어제의 그런 큰 좋았던 모멘텀이 꺾이는 흐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결국 본다면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 제가 이 내용을 지워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5,000원 라인. 어떻게 보면 5월달, 6월달에 저점 뭐 비슷한데 5,000원 라인을 만약에 깬다 한다면 그때는 현재 포지션이 뭐 약간의 입절이든 아니면 손절이든 상관없이 5,000원 깨진다면 그때는 물량을 또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4,000원대 중반 이 정도 라인에서의 기회를 또 보자. 이렇게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밀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대로 젤렌스키가 EU 정상회담에서 승리 계획을 좀 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내일 추가적인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트레이딩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종목이 아니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벤티지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블루엠텍이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인벤티지랩을 비롯해서 펩트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좀 많이 급등한 채 좀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위고비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제부터 줄을 서신 분들도 네. 24일은 돼야 좀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네.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셀온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네. 가져온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만철저는 지금 이제 셀온을 우려하는 어제 위고비 출시 이 이벤트만으로 끝은 아닙니다. 어쨌든 당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내내 다양한 정말 다수의 기업들이 큰 돈을 투자하면서 내내 지금도 노보 노디스크와 일랄리리 거의 뭐 제약바이오 세계 1, 2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청 기준에서 그 기업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암젠도 지금 따라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굴지의 국내에서의 그런 빅파마 기업들도 다 밸류체인을 갖고 있으면서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위고비 출시는 나왔지만 이 현상이 하루 만에 끝날 건 아니다. 지금 큰 그런 치료제에 관련한 그런 테마가 더욱더 큰 돈을 몰고 오면서 테마를 형성하기 때문에 일시에 끝날 이슈는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번 11월 달 초에 미국 비만학회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한미약품도 이제 또 참가하면서 또 좋은 또 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또 기업들 뭐 유한영양이든 또 다양한 또 많은 또 국내 기업들도 다 같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기업에서 이슈가 나와서 열광한다면 한 번 또 차익 매물 나오겠지만 또 다른 또 해외 쪽이든 국내 또 다른 또 관련된 기업이 또 한 번 좋은 내용 나오면서 또 투자 심리가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계단식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테마가 비만치료제다. 또한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지금 내내 지금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맞물리면서 비만치료제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11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11월 초에 학회가 끝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좋은 종목들을 눌림목 매매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큰 그림 드리는 말씀이었고 지금 화면 보시는 인벤티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한 밸류체인 기업 중에서 이 종목의 특징적인 본다면 이제 독자적인 플랫폼 갖고 있으면서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 키워드에 알맞는 기업인데 이미 이 기업 관련해서 베링거 인겔하임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한양행 이런 굴지의 그런 기업들이 같이 협력을 하면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또 한번 차후에 내용 나올 때마다 같이 편승해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살아있는 기업이고요.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주사제도 있고 하지만 특히나 특히 주사제에서도 약효가 현재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펜 형식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게
더 늘려서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인젝션하는 그런 시기가 더욱더 길어질 수 있는, 즉 약효 한번 투여된 약효가 지속되는 부분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야 우리는 다른 제약사보다는 우리의 비만 치료제 장점은 이겁니다라고 해서 차별점을 두기 위한 그런 키포인트로 약효 지속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벤티지 랩이 물론 이게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결과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한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염두하는 부분이겠지만 투자 심리와 살아있고 돈이 내내 몰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주가로는 현재 오늘 21선 다시 한번 탈환하고 반등 나오면서 22,000원대 중반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막판에 큰 상승 나왔다가 밀렸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23,000원 정도 제가 선을 그어보면 23,000원 정도 언더에서는 그러니까 2만 원과 23,000원 이 정도 밴드 내에서는 한 2-3번 정도 모아가는 관점에서는 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 특히 또 2만 원 라인은 7월 달의 고점 라인과 또 9월 달에 9월과 10월의 초에 저점 라인 이어지는 중요한 곡점이기 때문에 2만 원, 23,000원 라인은 매우 좋은 매집 구간이다 드리는 말씀이고 상승한다 한다면 저는 이번 사이클 때는 27,000~28,000원까지는 충분히 1차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밴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워낙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집중할 타이밍이다. 여기에다가 비만 학회에 대한 이벤트도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거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는 인벤티지 랩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셔도 좋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대표님의 초이스 인벤티지 랩이었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이 그랬고 또 대봉LS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를 거의 터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한 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님의 종목이고요. 라파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2,250원 10% 수익 볼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직 약간의 손실입니다. 오늘 3%대 반등 보여준 종목이고요. 라파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은 7월 달 중순 때 그때 거의 10,000원대부터 거의 2주 만에 30,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의 3배 상승하는 단기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한 3개월째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화면을 좀 크게 해볼게요. 7월 달 중순 때
급등한 다음에 3개월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아무리 매력도가 높다 하더라도 이런 지금 17,500원과 22,500원 이 정도 밴드 내에서의 횡보는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만큼 큰 만큼 횡보하는 구간이 그러니까 숨고르기 하는 기간이 좀 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거래량을 본다면 거래량을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횡보 기간이 좀 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론 말씀드리면 좀 보유하자. 좀 기분 좋은 관점으로 보유하자. 지금 보유하신 비중 10%는 매우 나이스한 좀 비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줄일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고 22,250원 단가로 하면 최근 선성된 박스권의 거의 고점 라인인데 네. 사실 이 종목 저는 빠지는 확률보다는 박스권 그리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승하고 22,500원 박스권을 뚜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전 7월 달에 고점이었던 3만 원까지도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 모으는 기간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라파스가 지금 뭐 대원제약과 함께 패치형 그러니까 마이크로 니들이 한 100개 정도 이상 달려있는 패치형 그래서 붙이면 매우 정말로 미세한 그런 침들이 피부 아래 진피로 내려가면서 역효과 퍼지는 이런 기술력인데 이게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 부분을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성공 여부는 뭐 당연히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어차피 제약바이오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도 치고빠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 그런 기대감은 살아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도 같이 함께 지금 도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한 치료제 관련한 기대감 있는 그 적응증 중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인 치매와 비만 치료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에 의한 박스권 돌파를 부분을 기분 좋게 보자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자 치매 치료제 모멘텀도 들고 가는 라파스부터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횡보 기간은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유하신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들고 가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목표 구간이 박스권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17,000원 구간대에서 22,500원 박스권입니다. 그런데 이 고점을 좀 상단을 뚫게 되게 된다면 3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 정말 바이오 종목들의 꺾이지 않는 시세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님의 종목 랩지노믹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4,435원에 10%입니다. 좀 전에 매수를 했었는데 IMD 최종 인수 완료, 미국 전역의 K진단 제공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4,435원이면 평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 갔다가 쭉 주가가 밀렸었는데 네. 오늘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WTO에서 또 한 번 팬데믹 우려를 맞습니다. 제시를 하게 되면서 그쪽도 좀 묶이더라고요. 네. 이쪽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뭐 두 가지 이슈가 한 번에 몰리면서 네. 또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 나왔고 오늘 종가가 저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4,400원대인가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당장은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 달에 급등 코로나 또 변이 나오면서 급등하면서 그때 쌓였던 매물들을 한 번 더 소화해주는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그리고 뭐 다음 주까지 해서 급등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대 거래량 더 터지면서 오늘 종가 본다면 3,500원 라인을 뚫어준 상태에서 마감했습니다. 그게 최근에 지금 8월 중순부터 꺾이면서 9월과 10월 중순까지 형성되었던 한 2개월 정도의 매물, 1차 매물이 있었던 3,500원 라인을 오늘 뚫고서 그 위로 종가 마감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좋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목, 금, 또 다음 주 월, 화까지는 조금 더 단기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오늘 미국 쪽 IMD 관련한 그런 이벤트가 나왔지만 이벤트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WHO 관련한 팬데믹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 투자 심리 측면에서 물려있는 사람들도 비중을 더 추가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더 접근할 수 있는 그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 하지만
당장 단기간 내에 4,400원까지 상승하기는 어려워서 전 조금씩 점진적으로 손절이지만 물량을 줄여가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 3,500원 라인을 이번 주에도 지켜준다 한다면 다음 매물대가 있는 부분은 전 4,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0원에서 4,200원 정도, 이 정도 밴드 내에 주가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올라온다 한다면 그 밴드 내에서 너무 크게 욕심내기보다는 아쉽지만 워낙 매수하신 단가가 좀 높은 부분도 조금 인정한다 한다면 1분 물량씩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씩 야금야금 그 밴드 내에서 물량을 정리하면서 이번 때는 조금 약손실로 좀 나오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랩지노믹스나 아니면 다른 진단키트 종목들이 너무 좋아서 또 공략하고 싶다 하신다면 꼭 뭐 이런 종목들은 내년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도를 좀 하시고 다시 랩지노믹스를 본다 한다면 3,000원대 중반 초반으로 또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조만간. 그때 한 번 더 잡으셔가지고 이번 약손실을 마감하는 부분을 복수 한번 하시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급등 시세가 나왔던 랩지노믹스를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의 모멘텀을 들고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3,900원에서 4,200원 정도 밴드 내에서 최대한 손실을 줄여보자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늘이님의 종목이고요. 대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0원의 비중은 15%,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 괜찮은지 목표 주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1,000원이기 때문에 평단가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차트를 보니까 3만원대에서부터 쭉 밀려 내려왔고 요새 다시 한번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꺾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흑백 요리사 인기로 인해서 최근에 음식료 섹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맞습니다. 받았다가 네네. 바로 꺾이는 모습이에요. 네네. 대상 같은 경우에도 3만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일단은 대상 관련해서 좀 작년도에 이제 실적에 대해서 잘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좀 이제 기저효과에서 안 좋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뭐 그런 대상 종목 하나 자체적으로도 뭐 분석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음식료 관련해서 이제 올해 상반기 특히 1분기와 거의 6월까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게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와 이제는 뭐 K 화장품 작년과 올해 상반기 그런데 이어서 이제는 K-팝 이어서 이제는 음식료까지도 그쵸. 미국 시장에서 잘한다. 이런 이제 내러티브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실적을 잘 낸 것도 물론 있어요. 숫자도 찍힌 것도 맞지만 그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시장의 좀 내러티브라고 불리는데 어떤 이제 시장에서 스토리를 좋아하는 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K-팝과 K-화장품에 이어서 이제는 그에 편승해서 이제는 음식료다 하면서 좀 열풍을 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단기에 그런 부분을 추구하는 자금들이 몰리면서 상승했다가 그에 대한 좀 실망감과 숫자가 안 나오는 부분 때문에 차익 매물이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대상이 실적이 안 좋은 건 당연히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연간 실적을 한번 이쪽 모니터로 한번 제가 본다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연간 전망되는 이익은 거의 40%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 또 올해를 봤을 때의 내년도 영업이익도 추가로 10% 증가할 전망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업이익은 내년에도 증가한다고 하지만 절대 수치는 증가한다 하더라도 증감률, 항상 주식은 증감률이 중요합니다. 성장세. 근데 어쨌든 올해 보였던 성장세보다는 내년도에는 이익은 증가하지만 증감률이 크게 꺾인다. 이런 부분도 숫자를 좋아하는 투자자들도 이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많이 꺾였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현재 주가가 9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2만 원 라인을 위태롭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데 물론 당장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보유하신 단가를 한번 볼게요. 네. 비중 15%고, 이내 21,000원이면 사실, 뭐, 거의 매수 근데 비슷하죠. 잘 하신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여기서 아마 쌍바닥 확인한 다음에, 야, 이제 바닥인지 않겠냐. 그리고 또 9월 말쯤에 이제 막 21선 뚫으니까 이제 찬스다 해가지고 아마 하신 것 같은데, 뭐 접근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금 10월 이어서 11월, 12월, 내년 상반기 때 봐더라도 얼마나 다시 한번 음식료 기업들이 올 상반기 때 보였던 그런 좀 폭발적인 그런 매력도가 또 있을까? 네. 그거는 조금 더 의문스럽기 때문에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갖고 가자 해서 비중도 좀 커요. 15% 비중이면. 그래서 저는 19,500원. 제 선을 그은 라인이 그 부분이거든요.
19,500원을 깬다 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전량 매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또 이번 10월, 11월 달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그런 좀 소위 말하는 좀 매력도가 섹시한 그런 종목들로 교체해서 수익률을 더 늘리시기를 권장드리겠고, 주가가 만약 꺾이지 않고 반등 나온다 한다면 최근 9월 말에 고점이었던 22,000원, 마침 22,000원이 9월 말 고점 라인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 60일선 저항이 또 내려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2,000원 근처에 온다면 내가 가지고 물량에서 한 3분의 1 정도나 2분의 1은 좀 짧게 매도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남은 물량이 22,000원을 뚫는다 한다면 그때는 24,000원을 다음 목표로 보면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평단가 자체가 높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은 아니겠지만 기다림이 좀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19,500원에 깨게 된다면 전량 매도 의견부터 반드시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22,000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된다면 3분의 1 정도, 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분량 같은 경우에는 24,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진 시스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소나무님의 종목이고요. 6,480원에 10%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기, 중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익 실현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해서도 묶이는 종목이기도 하고 전기차, 2차 전지 장비단으로도 좀 묶이는 종목이긴 한데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은 약했는데 자동차 쪽으로 묶여서 그런지 반등이 요새 좀 나오고 있습니다. 5,000원대까지 좀 갔다가 이 종목이 7,74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의 상승 흐름이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네. 우신 시스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도 종목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그렇게 뭐 매력도가 어느 특정한 어떤 이슈로 상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지금 단기 테마로만 좀 매매하시면서 좀 물량을 수익 구간이 온다면 너무 큰 어떤 목표가를 보기보다는 야금야금 물량을 정리하면서 빠져나오자 드린 말씀이고, 사실 최근에 뭐 2차 전지와 그런 여러 전기차 관련해서 뭐 안전벨트 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이어지는 기업인데, 최근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지금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평소에도 보던 종목이기도 했었고, 좀 본다 한다면 어떤 특정한 지금 2차 전지나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별도로 아마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좀 별도로 어떤 다른 그런 또 이슈로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실적에 대한 상승의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뭐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거의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이상 상승하는 부분은, 3배 이상 상승하는 부분은 네. 그건 좋아요. 좋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실적이 상승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냐,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단기에 좀 나오시길 말씀드리겠고, 본다면 현재 의뢰하신 분께서 10% 비중은 좋고요. 또 6,400원대 단가라면 지금 매우 기본 좋은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거래량과 차트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신경 써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본다면 먼저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 한다면 그때는 꼭 내가 매도를 해야 할 마지노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라인, 두 번째는 이 라인. 첫 번째는 7,500원 라인을 만약에 깬다 한다면 내가 가진 물량에서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물량을 좀 정리하고 또 보자. 근데 남은 물량마저도 7,250원과 7,300원 라인, 이 라인 아래 라인까지도 깬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 매도한 다음에 다음에 또 공략할 수 있는 찬스를 보자. 이렇게 짧게 1차, 2차 컷 라인을 말씀드리겠고요. 주가가 더 오른다 한다면 그때는 8,000원, 8,250원, 8,500원 이렇게 8,000원대부터 해서 200원, 300원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기계적으로 물량을 4분의 1, 3분의 1씩 물량 정리하면서 결국에는 8,000원대 중반 라인을 최종적 목표가로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해 주시면서 짧게 베팅을 해보자라는 점 제시해 주셨는데요. 7,500원 라인을 깨게 된다면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8,000원부터는 기계적으로 물량을 정리하자라는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 님의 종목이고요. 파미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진단키트 테마 아직 살아있는 건지 질문을 주셨는데 평단가가 높습니다. 7,04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신데 아까 전에 살펴본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2개가 붙었지만 이 종목은 그냥 WTO 그 이슈로 인해서 그냥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한 개가 빠지니까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이 종목은 오늘 이제 그 WHO에 관련한 그 이슈 그 부분 때문에 편승해서 상승했지만 어떻게 보면 상승의 강도도 매우 약했고요. 지금 만약에 혹시나 진단키트 관련 다시 한번 테마가 단기에 불어온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뭐 대장주나 또는 뭐 3등, 4등주까지도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 나왔던 좀 힌트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WHO의 오늘 팬데믹 경고 관련한 이슈가 저는 그렇게 좀 큰 이슈라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팬데믹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이 누가 아프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식의 관점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사실 누군가 막 많이 아프고 또 감염되고 이렇게 이게 빨리빨리 감염이 되는데 이게 매일마다 뉴스에 나오면서 이게 두려운 부분이 증폭되어야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주식에서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파미셀이 오늘 이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반드시 뚫기 위해서 시도했어야 되는 라인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선을 그었던 5,600원 라인을 반드시 정가로 아니다 하더라도 장중 흐름이었다 하더라도 터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보면 지금 8월 중순 때 이때 뭐 상한가 나오기도 하고 8월 19일 날도 상승 이틀 동안 나왔는데 이때 상한가 나오기 직전에 흐름이 5,600원대 라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꺾이면서 9월 달 중순과 10월 달 초 두 번 연속으로 보면 지금 5,600원대 라인을 뚫었다가 밀렸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마침 또 지금 5,600원 라인이 현재 일봉상 기준 봤을 때 61선, 121선, 중장기 이평 저항까지도 맞물려 있는 위치가 5,600원이다 한다면 오늘 이 테마 때문에 파미셀이 핸들링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하려고 했다면 터치했어야 되거든요. 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데 터치조차도 못하고 5,300원 라인에서 머무르고 눌렸다 한다면 이 종목은 그렇게 지금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은 아니고 거래량도 오늘 거의 실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단키트 종목들 내에서도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이 좀 소외되어 있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서 지금 보유하신 단가가 7,000원대 극초반입니다. 극초반을 한다면 거의 상한가 나왔던 때의 종가 부분이 이 라인이거든요. 흐름이 좀 어려워 보여서 이 종목 당장 뭐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멘텀이 없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때 이어졌던 그 횡보 가격대 라인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루한 횡보를 이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주가가 만약에 5,500원 라인을 뚫고서 5,500원과 6,000원 정도 라인 이 라인에 이번 10월 달 내에 한번 올라온다 한다면 그때 꼭 저에게 이 방송 때에 질문하실 수 있는 경쟁률을 뚫고서 꼭 물어보셔가지고 한 번 더 파미셀 꼭 물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좀 대봉 LS에 대해서도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만 짧게 한번 진단을 부탁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22,700원 평단가는 매우 비슷한 수준입니다. 10% 들고 계시고 매도가 진단만 짧게 한번 도와주실게요. 네, 대봉 LS는 사실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워낙 큰 힘을 발휘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제 화장품 쪽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식물성 뮤신이라고 해서 미국 인디 뷰티 브랜드에 공급도 하고 있고 또 피부 친화 신기술 개발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그게 이제 큰 모멘텀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런 부분이고 오늘 상승이 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뭐냐면
제가 한 1, 2분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최근에 8월 말부터 해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면서 이 최근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본다면 선을 그어놨던 22,000원 라인, 이 라인이 9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상승 흐름이 컸던 부분에서의 단기 지지 라인을 보였던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또 이번 10월 달에는 밀렸는데 그 지지 라인 22,000원을 결국 다시 한번 오늘 뚫어주면서 물론 음봉 나왔지만 그런 좀 종가 기준 봤을 때는 9월 달 중순과 말에 매우 의미 있던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그 위로 올라와 줬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단기 급등 종목 중에서 21선을 깬 다음에 5거래일 또는 10거래일 내에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를 안착하면 그 추세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봉 LS는 그런 측면, 차트 관점에서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8월부터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모멘텀을 오늘 보여준 부분이다 본다면 투자 모멘텀들이 재료가 살아있고요. 또한 차트도 오늘 기점을 통해서 살아있습니다. 본다면 이 종목은 이번 사이클 때는 26,000원 라인, 9월 중순과 9월 말에 보였던 장중 고점이었던 26,000원 라인은 뚫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뚝심 있게 가져가자. 26,000원, 28,000원 라인 그 부분까지도 좀 기분 좋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봉 LS까지 오늘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채팅창의 분위기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독 기사가 한 40분 정도 전에 떴는데 한화정밀이 SK하이닉스의 HBM TC본더 퀄테스트에 탈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제가 이 상담을 시작했을 때 한미반도체 급등을 하고 있고 한화인더스트리얼즈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주가의 흐름이 엇갈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혹시라도 이 반도체 이 테스트 결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종목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한미반도체는 매우 좋은 부분인데요. 이 종목 좀 이제 세부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HBM 현재 양산되고 있는 부분에서 TC본더는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 독점이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이브리드 본딩, HBM4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의 본딩은 달라지는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이때 왔는 장비가 아마 이제 하나와 인더스트리얼즈 솔루션즈 이쪽 부분으로 시장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어쨌든 TC본더 테스트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다음 또 도전하는 행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퀄 테스트 탈락했다고 해서 이게 아예 끝은 아니에요. 네. 한 번 더 보완하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투자 심리가 꺾일 수 있다. 최근에 한화 인더스트리얼즈가 상승할 때의 모습이 이런 부분이었는데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빠르게 회사가 다시 한번 실패했던 원인을 커버한 다음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다면 오히려 그게 주가가 단기 눌릴 때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다. 당장 내일은 한미반도체가 상승하고 물론 아무래도 이 종목은 좀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도 기회로 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하한가 매수 들어간다라는 점 네. 짚어주시고 귀숙님께서는 한화 인더스트리얼즈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네. 이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미 지금 뭐 시간 외에서 매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 눌림이 어디서 마감할지 이 부분 첫 번째가 중요하고 단기 반등 이후에 횡보 또는 회사의 반응을 통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만간 나올 건데 그 반등을 견인하는 세력이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또 어느 단가 때 매수가 들어오느냐 이 시점을 보고서 그 단가 보면서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비중을 한 번 더 채우시는 부분도 나쁘진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 단독 기사인 만큼 추가적인 내용들까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부분은 제가 채팅창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종목 진단에 대해서 꼼꼼히 도와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